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2배속 혹은 1.5배속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잘 들리면서도 더욱 빠른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커스 채널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해킹이라는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해킹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블랙 해킹에 관한 유익한 정보는 다루지 않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채널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썰 한 가지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제가 전에 여중, 여고, 남고 이런 다양한 총 5개, 6개 되는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제가 지도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요때 이제 여중에서 100명 넘는 지원자를 받고 그 친구들을 이제 교육했었던 이 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의 경력이나 제 경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그 자세히 보기란에 저희 팀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한번 경력 쭉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빠르실 겁니다. 네, 우선 저희 팀이 2011년도에 처음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디자인 그룹과 스터디 그룹 그리고 공식 그룹 이렇게 총 3가지 그룹으로 하나 팀 안에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디자인 그룹은 이제 말 그대로 팀 어떤 로고나 이런 거 제작하는 포토샵 같은 거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셨었던 그런 그룹이고, 스터디 그룹은 이제 저희가 키우고 싶거나 좀 지원해주고 싶은 친구들을 좀 교육적으로 도움을 줘서 키운 다음에 저희 공식 그룹으로 채용하는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던 그룹이고, 또 공식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적절한 심사와 어떤 면접을 거쳐서 입단하시게 되는, 가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해킹 대회나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실력 증진이나 친목 같은 거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그룹 1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터디 그룹 1을 모집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이제 왜냐면 화이트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이 어떤 자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냥 글 몇 개, 한 10개만 그냥 홍보 글을만 올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면접을 보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지원해서 받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상적인 부분에서 이걸 생각하고 흐지부지 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실제로 막 굉장히 친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온라인상에서만 뭔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뭔가 이 스터디 그룹을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못했고, 진지함이나 어떤 집중력 같은 것도 많이 잃어버리게 돼서 스터디 그룹이 조금 운영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겉모습만 이제 껍데기만 스터디 그룹이고 실질적으로 스터디 그룹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 13년쯤에는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독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독학을 하시되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뭐 수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로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스터디 그룹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좀 운영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5년, 2016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홍보 워킹 프로젝트, 일명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맨땅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교무실이나 행정실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학교 게시판에 이 포스터를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회의를 하는데 팀원들이 정말 조금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붙이냐, 안 그래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저도 동감을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 팀을 홍보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라 저 혼자라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이제 따라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를 돌아다니기로 합니다. 포스터를 한 100장인가를 프린트를 했어요. 아직도 지금 집에 한 50장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학교에 바로 그냥 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리 전화나 이메일 같은 거라도 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이메일 주소를 찾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뭐 대표 이메일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이메일로 하는 건 좀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돌렸는데,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막 해킹 거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관계자분들은 해킹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가진 이 단어가 가진 이 파괴적인 어떤 이런 것만 이제 들으시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조금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이건 우리가 해킹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직접 진짜 면대면으로 부탁을 해서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원들의 동의를 얻고 수원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수원 어디죠? 제가 수원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수원으로 정하게 된 계기가, 저희 팀이 이제 온라인 해킹 팀이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팀원들이 분포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중간 지점, 이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이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원을 정해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때 저희가 처음에 간 고등학교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수원고등학교였어요. 그 다음이 수원여자고등학교, 매향정보고등학교, 그리고 3109, 3139, 율천고등학교, 또 화성 지역에 있는 송산고등학교와 비봉고등학교였나요? 요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이 수원고등학교에 처음에 갔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되게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행정실 들어가서 프로젝트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젊은 화이트 해킹 하는 친구들을 조금 키우고 싶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화이트 해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 좀 풀어주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서 바로 교무실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게시판에 붙이고, 이제 그 다음 학교도 가고 붙여서 아마 전국에 한 15군데 학교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 워킹 프로젝트를 온라인상으로도 홍보를 했었는데, 이 홍보를 보고 강원도에 있는 부평여자고등학교와 경기도의 덕정고등학교였는데 이름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자기네들이 이거 붙이겠다라는 연락도 받고, 또 전국에 있는 한 3군데 고등학교로부터 이제 동아리 지도 강사를 해달라는 제일 처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몸이 뭐 한 3개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절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도 학교 중고등학교에도 제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 동아리 지도 강사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여기서 웃긴 게, 제가 여중에 이제 포스터를 붙였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의아했었고 엄청 놀랐었는데, 이때 이제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걸 다 면접을 직접 봐주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한 20-30명 되는 거였으면 제가 가서 그냥 해주고 말면 되는데,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뭐 명당 뭐 한 10분만 봐주게 돼도 100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그 여중에 아는 친구들을 몇 명 섭외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면접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때 이 학교 애들은 제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동아리 인원을 선별을 해서 30명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30명을 뽑고 1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저도 그만두게 됐죠. 이때 뭔가 생각했었던 만큼 해킹적인 인재를 제가 키워내지는 못했는데, 아쉽게도 정말 이 아이들을 가르쳐 본다라는 이 경험 자체가, 물론 제가 뭐 그 당시에는 그 친구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뭐 나이 차가 그 친구들로 많이 나진 않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제목 보고 러블러브한 이런 게 스토리가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여중여고에서 남자 선생님이 뭔가를 이제 가르치거나 할 때는 더욱이 굉장히 이 시큐리티가 더 삼엄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학교에 갈 때 뭐 그 성범죄 나 범죄 그런 기록 같은 거를 경찰서에서 싹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뭐 범죄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던 창업팀 이 스펙을 쌓을 좋은 기회가 이제 생겨서 겸사겸사 이제 갔었던 거죠. 또 제 주변 학교에서 또 제안이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오늘 썰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좀 재밌게 제가 풀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네요. 다음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숙련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